지금 정치권은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문재인이 경기도청을 직접 방문해서 깜짝 방문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야 14 남북 정상선언 17년째 열리는 기념식에 여기에 참석을 해야 하니, 그런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이 시점이었을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지금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건이 바로 대북 송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박원순과 최문순만을 데리고 평양을 찾았고,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은 빼놓고 평양을 갔었을 때에 이재명으로서는 그야말로 화날 만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대북 독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이것이 발단이 되면서 이화영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공범으로서 기소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마치 늪에 빠지게 되면은 살려고 바둥질 할 때마다 더 늪 안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재인은 지금 딸 다혜 씨와 함께 전 사위죠, 서모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추석이 지났으니까 이제 검찰에 나가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재인도 바늘 방석에 앉아 있는 것은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도 이재명과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는 있지만, 속내 속셈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런 생각들 속에 문재인이 깜짝 쇼를 펼치게 되니까 세간의 뉴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죠. 북한과 접한 지역이 가장 넓고 많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서울에 코를 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경기도인데, 경기지사를 무시하면서 박원순과 최문순만을 데리고 평양에 간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난다. 이재명의 심기가 편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앞서서 대선 후보 경선 때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얼마나 치열한 비난전을 펼친 바 있었습니까? 앙금이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처지는 서로 손을 잡아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5월 동주의 마음으로 양산을 찾아가서 웃음을 보였지만은 그 웃음이 정말 웃으려고 하는 웃음이었을까요? 어디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눈앞의 위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5월 동주는 필요하지만 각자 살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동상이몽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다음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정말 중요한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화영이 불을 기름을 끼얹는데 같이 살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참에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을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속마음은 더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 기름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점에서 경기도청에 김동연을 찾아갔을까? 내용이 다릅니다. 왜 이 시점이었을까? 왜 경기도청을 찾았을까? 자기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때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던 사람이 박원순입니까? 최문순입니까? 아니죠. 이재명이었는데 이재명은 따돌리고 이제 와서 김동연의 경기도청을 찾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친명계의 득세 속에 친문계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동연의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죠. 친문 친노 인사의 이삭줍기를 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이재명이 이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속된 표현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김동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줍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선 후보 주자군이 떠오르게 마련인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김동연을 문재인이 찾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표적인 주자 전해철이 양문석이를 밀었던 이재명으로 인해서 공천에 실패했었던 전해철이가 경기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종 자문위원장의 위촉이 됐고 전해철이가 한 말 뼈 있는 얘기죠. 김 지사가 제안한 도종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하고 함께 일하게 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 이런 묘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적 의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임 행정관 출신인 안종원을 김동연의 비서실장으로 발탁을 했었고 노무현 때에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신봉훈을 정책실장에 그리고 또 김현곤 경기부지사도 어떤 인물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에 요직을 맡았던 그런 행정관 아니었었습니까? 강민석이 문재인 때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중앙일보 기자 출신 강민석이 이것도 경기도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강금실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을 경기도 기후대사로 임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에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을 김동연이가 자기의 측근 참모로 기용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좌장격인 전해철이 정적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런 묘한 얘기를 했을 때에 이재명으로서는 더욱더 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맞고 있는 데에 문재인이 김동연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경기도청을 찾았다. 대선 판도를 짜기도 전에 재판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그런 전망 속에 한마디로 염장제를 문재인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재명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도 과거의 김명수 재판과는 다르게 깐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달 후면은 선고가 나게 되는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경우를 이재명이 만나고 있는데 문재인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김동연을 만난다. 대선 경쟁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김동연을 만난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이 김동연 만나면서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김동연이 먼저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독자적인 길을 예시하면서 확대 재정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아리100 선언 그리고 사회적 경제 추진 등을 제시하자 문재인이 받아서 덕담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비중이 가장 크니까 경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으면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중앙 정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경기도가 가야 할 방향으로 선도하면 바람을 일으키고 고용할 수가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20분짜리 만남이 40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별도로 산책을 하면서 1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은 하나의 장식용이지 그 내용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논의했을까? 이것이 이재명으로는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다. 큰 소리 쳐왔지만은 5달 만에 당의 균열 내지는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의 다음 달 선거를 문재인인들, 김동연인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재인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전 사위 서모씨 악재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딸이 술 취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사고가 보통 사고입니까? 야심한 때에 그것도 이태원에서 아주 만취 운전을 하면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이달이 이태원 참사 추모의 달인데 그 지역에서 술 먹고 사고를 쳤고 만취 운전이었다.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겠습니까? 문재인이 과거에 이런 말 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이 말을 딸에게 전해줘야 할 문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문재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또 지켜봐야 할까요? 오늘은 문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